안녕하세요. 강주 대성학원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의 영어 강사 김보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수능 오답률 베스트 넘버원의 컬렉션, 평가원을 평가원으로, 일명 평평이라 그랬죠, 여러분. 평가원 기출문제 패턴을 분석하고 코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코드를 정확하게 평가원 기출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안정적인 1등급을 맞는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출문제 오답률 베스트 넘버원은 2020학년도 빈칸 추론 31번인데요.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휘 먼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advocate. 저희가 옹호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그리고 옹호자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에서 좀 느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slip into예요. 어떤 안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빠져들다 이렇게요. 그 세 번째 단어가 scientism이에요.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고요. 그 다음 단어는 describe에서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description, 뭔가를 기술하고 묘사하는 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advance는 발전하다라는 동사의 발전이라는 명사형도 있고요. 그 다음 claim은 주장하다라는 동사의 주장이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 참고로 여러분 명사로 권리라는 뜻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consequence입니다. 결과라는 뜻인데요. 보통 저희가 consequenc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할 때 consequ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value, 가치가 실어져 있는, 그래서 가치 판단적인 이렇게요.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다. label, 저희가 보통 라벨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뭔가에 대한 꼬리표를 붙이고 분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subjective는 주관적인, 반대말은 여러분 당연히 객관적인 objective가 되겠죠. 객관적인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데요. of little account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of라는 전치사와 account처럼 추상적인 명사가 만나면 저희는 그거를 형용사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ccount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account가 명사로 하면 저희 은행, 계좌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계정을 만든다 할 때 그 계정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설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동의어가 되냐면 여기서 말한 account는 description과 동의어가 돼요. 아셨죠? 그리고 동사로 하면 네, 방송이 나오네. 2반 이유경 학생, 예비 고2 2반 이유경 학생은 지금 5층 교무실로 오기 바랍니다. 네, 다시 진행할게요. 동사로 하면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저희가 little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미가 부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럼 little account 앞에 of가 붙으면 부정의 형용사의 느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중요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31번 지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좀 살펴보았고요. 기억하실 거는 description과 account는 같은 표현의 단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지문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지문을 보실 때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머릿속으로 좀 의식하고 들어가시면 되게 좀 다르다 그랬었죠.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토픽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과 인포메이션이 만나면 그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이 됩니다. 보통 토픽은 제가 명사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 느낌 타고 이제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청크를 좀 전치사 with 앞에서 잘라주시고 과학의 역할이 가끔은 over, 지나치게 state해요. 말하여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과학의 역할을 너무 과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overstate잖아요. 과학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에 과학을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with 전치사고 가볼게요. 방금 말한 그 느낌 그대로 실어서 과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말하여 결국은 어디로 빠져드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과학 만능주의로 빠져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한 번 더 방송이 나오네요. 알려드립니다. 예비 고1 일반 유현종 학생, 예비 고1 일반 유현종 학생은 지금 1층 로비로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토픽이 나왔네요. 이 글의 토픽은 과학 만능주의예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소술이 될까요, 여러분?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딱 보시면 앞에서 말한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뷰, 관점이냐면 대절 이하의 관점이래요. 그럼 당연히 대절 이하에서는 과학, 사이언티즘, 만능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봐볼게요.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현실에 대한. 즉 현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유일하게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존재하는? 거기에 존재하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정보까지 나왔네요. 과학 만능주의라는 건 뭐더라? 현실을 과학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유일하게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로써 토픽 센텐스까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장 보셨을 때 반전 연결사가 없더라고요. 그럼 같은 말이 나오겠죠? Advance of Science예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사람들은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더 빠져들더라 그 말이에요. 엔드가 나오면 같은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가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적인 주장도 이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네요. 있잖아요. 진짜임을 증명하다라는 평가원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적인 주장도요 진짜로 증명이 될 수가 있대요. 조건 붙어요. 만약 그리고 정말 오직 만약 the term scientific이에요. 과학적인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그것에 ascribe 나와 있죠, 여러분. 속한다라고 할 그때만이 어떠한 사실적인 주장도 진짜임이 증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실에 과학적인이라는 말을 붙여야지만 저희는 그 사실이 팩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뭡니까? 과학이 현실을 설명할 때만 그때만 only, 오직 진실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과학 사이언티즘, 만능주의에 관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읽었던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냥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만능주의에서도 느껴지시죠, 여러분?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과학으로만 설명한다. 이거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잡았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출발이 좀 말라요. 컨스퀀스가 나와요. 앞에서 말한 과학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현실을 설명해야지만 유일한 진실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과학 만능주의의 컨스퀀스예요. 결과는 그랬어요. 그럼 약간 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조금 전에
단어 공부할 때, 어휘 공부할 때 컨스퀀스가 약간 네거티브의 느낌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타고 보시면 그 결과는 비과학적인 접근은 그 말이에요. 어디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다른 거로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절 이하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건 과학이 아닌 예술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 종교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world는 리얼리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마주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마주치는 방금 말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가치 판단의 방식으로 현실을 접근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현실을 설명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아마 어떤 꼬리표가 붙냐면 단지 주관적이야 라는 꼬리표가 붙는데요. 이렇게요. 자, 그럼 정리할까요? 과학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로 우리가 살고 있는 world, reality, 현실을 설명한다라는 건 너무 주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and therefore 라고 나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and가 나오면 양쪽 단어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therefore가 나오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예요. 결국 같은 색깔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and therefore가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야 되냐면 subjective의 같은 느낌으로 앞에 나와 있는 비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칠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글의 토픽은 뭐였었냐면 과학 만능주의였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scientism이었죠, 여러분? 네, scientism이었는데요. 그거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되는 게 non-scientific approach예요. 서로 상반되죠. 그럼 과학 만능주의로 저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라고 한 거와 상반되는 대립이 되는 비과학적인 현실에 대한 접근은 방금 서브젝티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죠. 서브젝티브, 주관적이란 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젝티브와 and therefore가 나오면 of little blank 빈칸 들어갔었을 때 이 단어와 이 표현은 같은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f little blank 빈칸은 역시 서브젝트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쓴 이유가 뭐냐면 저희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뭐 한다 그랬어요? description 한다 그랬어요. of reality를요. 이게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 만능주의라는 거는 과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학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아트나 아니면 종교나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무엇을 reality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위에서 말했던 주제와 반대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그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정답의 접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앞에 부정어인 little을 다 넣어서 빈칸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little question이라고 하면 의심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라는 건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객관적인 거죠? 이렇게요. 자, account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란 단어가 있다 그랬었죠. 그럼 little을 붙이면 설명이 될 수가 없대요. 그 말은 제각각 다르다는 소리예요. 다르다는 건 주관적인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같은 색깔의 정답 2번이네요. 3번 가볼까요, 여러분? controversy예요.
논란이죠. 그럼 논란의 여지가 리를 없대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건 깔끔하게 하나의 객관적이라는 소리죠. objective예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variation, 변화, 뭐 차이 이런 뜻이죠. 역시 리를 갖다 넣으면 변화가 없대요. 차이가 없대요. 정확하게 하나로 같다라는 소리의 객관적인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 bias, 편견이라는 뜻으로 편견을 너무 좋아하는 자주 지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편견이 없다, 역시 객관적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몇 번을 제외하고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다 서브젝티브의 반대말인 객관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답은 어카운트를 넣어서 거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요 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추측을 했던 이 표현이 description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of little account입니다 라는 거랑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야 가볼까요, 여러분?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세상이 is 존재하는 그 방식을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거의 describe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 한 문장 가볼게요. 그래서 과학의 철학은요, 무엇을 추구하냐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조잡한이란 뜻입니다. 조잡한 어떤 과학 만능주의를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모든 건 다 과학으로 설명해야지만 유일하게 진실이 될 수 있어. 이걸 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here 같은 색깔로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고 어떤 균형을 좀 갖고 싶냐면 당연히 위에서 말했던 비과학적인 세상에 대한 접근 방식과 과학의 접근 방식을 잘 밸런스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균형 잡힌 견해를 관점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는 about의 느낌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과학적인 방법이 can 이루어낼 수도 있고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을 갖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문을 다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려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항상 토픽을 찾을 것. 그럼 이 글의 토픽은 과학 만능주의, 사이언티즘이에요. 그리고 나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말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가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과학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디스크리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이 흘러가다가 과학 만능주의의 토픽과 대립이 되는 비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위에 거에 반대말로 가시면 되겠죠. 비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걸 저희 빈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관적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말로 description이 안 되죠 라고 해요. 그래서 not, no description, 같은 말로 little account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여러분하고 두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빈칸은 항상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주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제와 대립이 되는 게 들어가거나. 근데 보통은 주제와 대립이 되는 걸 넣어줬을 때 오답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방금 지문을 통해서 분필 판서를 통해서 정리했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자, 칠판 보시면 마지막에 항상 이 강의의 포인트는 평가원의 코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익히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원의 코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해를 하실 때는요, 항상 청킹, 덩어리를 좀 묶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 제가 동사 앞에서 청크, 덩어리를 쪼개시거나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것들 앞에서 쪼개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구간 덩어리마다 키워드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를 가지고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쓰게 된 패러프레이즈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가 정말 한 지문의 하나의 주제만 통일되게 말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점점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토픽을 찾고 토픽과 대립이 되는 표현이 있으면 꼭 그걸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용을 이제 대립시키기 때문에 상반돼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라고 했었고, 그럼 비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당연히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No description.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과학 만능주의의 옹호자들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이렇게 대립이 되는 표현까지 기억을 하고 나시면 빈칸을 마주쳤을 때 빈칸의 인텐션, 의도를 꼭 파악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대로 빈칸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제와 대립이 되는 표현을 넣어줘야 되는지, 그럴 때 반드시 빈칸의 주체를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빈칸의 주체는 non-scientific approach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느낌의 주관적인, 그래서 앞에서 말한 no description을 그대로 정답에 of little account 이렇게 들어간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복화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고로 기억하세요. 뭔가를 설명한다는 description은 설명이라는 account랑 같은 동의어라는 거, 이렇게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선택지로 내려오시면 평가원은 선택지에 비율이 존재해요. 저희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부정어 little을 각각의 선택지에 놓 보면 정답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다 플러스 디렉션 방향의 어브젝티브였어요. 그럼 동시에 얘네들은 정답이 다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정답으로 골랐던 2번만은 리를 넣었을 때 설명이 되지 못한대요. 그 말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주관적인 방향이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고 얘는 정확하게 비율이 1대4로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디렉션, 컬러가 같다는 거. 근데 하나는 다르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사이드 팁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두 문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새롭게 선택지 비율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셔서 사이드 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는 세 번째 기출문제로 만나볼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빈칸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나 제 수업 시간에 거듭 강조가 되는 것들은 수업이 끝나고 영상이 끝나셔도 한 번 더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